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LG화학 글로벌 화학 기업 4위 등급, 한국 기업 중 첫 탑5 진입. LG화학이 미국 화학학회가 발행하는 전문지가 선정하는 글로벌 화학 기업 순위에서 한국 기업 중 최초로 4위에 올랐습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화학산업 전문 매체인 CNEN이 발표한 올해 50대 화학 기업 순위에서 LG화학은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CNEN이 발표하는 화학 기업 순위에서 탑5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NEN은 LG화학이 이탈리아 ENI와 차세대 바이오 오일 공장을 설립하고 CJ제일제당과 바이오 나일론 사업화, GS칼텍스와 생분해성 3HP 상용화를 각각 추진하는 등 친환경 원료 기반의 신사업 확대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테네시주에 착공한 LG화학의 양극재 공장, GM과 맺은 약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등 배터리 소재 분야의 전략 강화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새내기주 상장하면 와르르 의무 보유 확약률 10% 미만 주의보. 올해 코스닥 시장에 들어선 새내기주들이 상장 후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도 사태로 공모가 뻥튀기 문제가 제기됐으나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에 인색한 탓에 공모주 거품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신규 상장한 19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무 보유 확약에 소극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바로 주식을 매도해 단타 매매를 부추겨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수요 예측이 단타 문화 등 수준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 적정성을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밸류업 대 부스트업 치열해진 증시 부양 정책 경쟁. 여야 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 들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여야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항마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사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세정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미 9천억 돌파 K방산 꿈의 영업이익 2조 원 카운트다운. 국내 방산업계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9천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상 처음으로 방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액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의 진격은 하반기를 넘어 내년 이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영향으로 불지펴진 무기 수요가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요국들은 자주 국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어제 시장은 엔비디아가 끌어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었습니다. 애플 측에서 이제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구글의 TPU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독주 체제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7% 넘게 빠지면서 일단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장 마감한 후에는 기다렸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다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상회하게 내놓게 됐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분이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는 좀 6% 넘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AMD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일단 시간 외에서는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주들에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요. 엊그제는 시장이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를 하는 모습 보이다가 어제는 또 매도 전환하는 모습들. 특히 외국인은 반도체와 그동안 좀 올려졌던 화장품, 방산 등에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 자체가 어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다들 느끼셨겠지만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인가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뭐 애플이 다 좋습니다. 구글의 AI 칩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앞으로 플랫폼을 학습을 시켰다. 이런 뉴스가 났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전 세계 반도체에서 애플이 만약에 구글 칩을 탑재를 했다고 쳐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안 들어갈까요? 이런 생각을 또 해본다면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기업이든 물건을 한 회사에다가 납품을 주는 것보다 멀티벤더를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그 칩 또한요.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시대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이 칩 안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칩들이 꼭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레거시 반도체 쪽의 매출도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어저께 이슈로 SK 하이닉스의 하락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조금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뭔가 회사의 펀더멘털, 가치가 훼손돼서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하락을 할 거다, SK 하이닉스의 위기가 온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이런 하나하나에 또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내가 샀던 종목이 좋은 놈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가보니까 나쁜 놈이 돼 있는 그런 시장. 시세 자체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의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계속 테마가 빠르게 바뀌는 이런 모습들. 심지어 어저께는요. 보니까 또 다목적 댐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한 14년 된 것 같거든요. 4대강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테마 장세가 펼쳐지는 시장은 결국에는 왜 펼쳐지냐면 주도주가 갑자기 부재가 됐습니다. 부재중전화처럼. 그 이유가 지금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특히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를 찍어야 돼요. 어떤 부분, HBM이나 이런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이 컨텐츠를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에 어저께 MS가 반응을 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매우 대단히 잘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딱 한 부분, 그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그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 못한 거 하나 빼고는 모든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합을 못한 수치도요. 1%도 넘지 않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그 단위하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매출의 차이가요. 한 0.6% 나더라고요. 그 차이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프터마켓에서 6% 이상 빠지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 제가 체크해보니까 낙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입니다. 역시나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 뭐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컨텐츠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너무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 자체가 매우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나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매우 좋지만 지금 당장 이 바닥이 진바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컨텐츠 기업들이 실적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흔들릴 테고 그 흔들리는 여파가 기존에 움직였던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폭을 키울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시장은 2분기 실적에서 좀 관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당장 반도체주는 또 갈 거지만 그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그 섹터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방산, 조선, 화장품, 그리고 플러스 알파 어디죠? 제약바이오와
그다음에 또 어디 원전, 전력 설비 관련주 이런 종목들로 당분간은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 너무 반도체에다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이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또 실적을 찍고 있는 섹터로 좀 눈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AMD의 또 깜짝 실적에 집중을 해서 반도체주가 움직일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한 부분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흔들릴지 이따가 또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시간 외에서 엇갈린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승부주 1라운드도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섹터가요. 계속 이 시장 안 좋을 때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 FDA 승인 기대감, 뭐 기술 이전 너무 많은 이슈들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한올 바이오 파마도 역시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일단 전략부터 짜고 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시장이 계속 안 좋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좀 잘 돌파를 하고 탈출을 해야 될 건데 올라오길 바라야겠죠. 근데 당분간은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되는 게 FOMC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열리게 될 건데요. 이번 달 올해 말이죠. 9월과 11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고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가 흔들리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는데 금리 인하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다시 IP주들에게 약간 조금 밀리면서 소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되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 자리는 박스권 자리입니다. 박스권 자리에서의 위아래 고점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아서 약간 조금 힘든 모습이었지만 크게 밀리진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반등 실마리를 보여주니까요. 다시 기대를 갖고 홀딩하시고 전고점 넘어가면서 4만 원 돌파하고 그 이상 갈 수 있는 그림을 기다려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어서 명문제약이 지금 가격을 아주 날을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문제약도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명문제약의 매물벽 자체가요. 작년 1월, 작년 초, 그다음에 재작년 말에 해당하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가격대 구간이요. 한 2,600원대부터 해서 3,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가장 두꺼운 매물벽이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어제 하다가 좀 못했죠.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올라간다면 저 멀리 보이는 21년도 때 박스권에 해당하는 자리 5,000원대 부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도하실 건 없고 우선 차분하게 지금 현재 구간대만 돌파가 나온다면은 공간 자체가 갭으로 떠버립니다. 빠르게 5,000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매도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심주로 또 승부주로 보이셨던 CCS, 어쨌든 초전지에 관련된 이슈로 저번 주에 조금 좋은 모습 보이다가 121선을 돌파하려나 싶었는데 지금 그 밑에서 또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마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CCS는 초전도체 이슈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슈가 생겨요. 차트 크게 펼쳐서 보면은 최근 바닥을 다지면서 나름의 좀 작지만서도 W자 패턴을 보이는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게 두 번째 바닥을 체크한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두 차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큰 하락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241선을 타면서 다시 한번 가고 있는 모습이라 주봉상으로도 보자면은 바닥 자리 지나면서 올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자리에서 보자면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간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이죠. 이 구간대 자체를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일전에 보면 7월 초, 7월 8일과 7월 11일 날 대규모의 거래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7월 23일과 7월 24일도 대규모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네 번의 거래량, 5번이나 보겠네요. 그 다음 날까지 7월 25일까지도 500억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뭔가 조금 매집하는 듯한 모습들이 형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재는 급하게 매도하실 건 없고 한 번에 큰 되돌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니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분하게 대응해보자 홀딩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CCS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이름을 올렸을지 시간의 특징주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SG, 동훈아나텍, 삼표시멘트, 현대약품, 그리고 푸드나무 있었는데요. 장 마감 한 20분 전에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상한가 직행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의 대응 전략도 이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추가적으로 오늘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그 SG 같은 경우 포스코인터가 SG와 손잡고 우크라이나 스콘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젤런스키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트럼프를 만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 SG뿐만 아니라 SY 스틱텍 같은 경우도 SY 라인들도 좀 바닥에서 좀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SY 스틱텍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특히 걱정할 건 없다. 이게 11월까지 이슈는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아니면 내년 초에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체가 종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동훈아나텍도 시간으로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 많이 빠졌지만은 시간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첫 타액으로 당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타액이요, 침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기술이구나 싶었는데 이거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40조 시장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삼프시멘트인데 이 시멘트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시간으로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대응댐 14개를 짓는다고 합니다. 14년 만에 이렇게 많이 짓나요? 이게 한동안 이슈가 될 겁니다. 시멘트 관련주들이랑 그다음에 4대강 관련주 있죠. 이 종목들이 당분간 시장의 테마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계속 유의 깊게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장 거래량이 조금 많이 올랐던 좀 특징주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말씀해 주신 SG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알테오젠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성장주는 이렇게 성장해야 되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엄청나게 자를 잰 듯이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산토스 관련된 기술 수출 계약건은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건이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밤에 이제 머크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머크가 어제 올해 성장세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머크가 알테오젠과는 상관은 있지만 머크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알테오젠이 빠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물음표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크하고 알테오젠의 그 상관관계는요. 키도르다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서로 기술 추측이 되면서 이게 4%에서 5%에 대한 매출을 알테오젠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판매량에. 근데 이제 어제 실적을 열어보면 시장에서 예상할 때는 2028년도에 분기별에 10조 매출이 달성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벌써 한 분기 만에 10조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제가 지금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머크의 전체적인 하락으로 걱정하실 텐데 근데 또 열어보니까 더 깜짝 실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시장에서.
예, 머크앤코가 이제 어제 한 10% 가까이 빠졌어요. 정확히 9.8%가량 빠졌고요. 빠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실적은 뭐 괜찮게 나와서 좋았지만 이게 올해 전체 실적 가이던스가 이전보다 좀 하향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향을 받고서 좀 빠졌던 건데 사실 뭐 크게 뭐 동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찌됐든 간에 원체 높았었던 실적 가이던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바꾼 것뿐이다. 그렇다고 크게 내린 게 아니고요. 살짝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선 신고가 패턴으로 돌려 세웠어요. 참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 자체가 지난 수요일 날 나왔었고 다시 한번 조정받다가 재반등 나오면서 또 상승을 좀 줍니다. 이게 뭐 히알루로 니다제 같은 경우 이슈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주셨던 산토스 바이오시밀러 이슈까지 같이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거칠 게 없다. 뭐 수급 상황으로도 살펴보자면 잠깐 보시자면요. 외인 기간 할 거 없이 그냥 바쁘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동안은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부터 해서 신고가 패턴을 돌려 세웠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급하게 매도 대응을 한다면 큰 음봉 2개는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바닥에서 한 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꽤나 많이 올라갑니다. 바닥에서 올려칠 때마다요. 흑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전에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약 70%가량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20%가량 올라 있는데 이전에 한번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마다 50% 이상씩 올랐다는 거. 그렇다면은 이게 가격적으로 보건데 뭐 한 40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지 않나 아니면 30만 원 후반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차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어저께 또 테슬라 또 모건 스탠리 영향으로 또 2차전지뿐만 아니라 ESS 쪽도 좀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좋은 모습 보였고 유니테크노 역시나 또 깊은 양봉을 세우면서 조금 마감을 했는데 근데 또 오늘 테슬라발 또 이슈가 있는데 이게 뭐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서 큰 영향 없어 보이는데 대표님이 조금 트레이딩 전략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180만 대 리콜 소식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2차전지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제가 정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해리스 후보가 지금 미세하게 나와 좀 앞서는 느낌이 나요. 우리가 느낄 때 실적으로 좀 그러하기도 하고 유명한 역사학자 90% 이상 확률로 맞췄었던 그분의 내용은 뭡니까? 네, 역시나 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현 정부인 민주당 쪽으로 표가 조금이나마 더 쏠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공화당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현 추이상으로는 2차전지주들은 당분간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넥스트라 1조 ESS 공급 기대감이고 그 기술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진전 있게 터졌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은 다음에 되돌린 모습이 나왔어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가격대 위부터 해서 매물벽 자체가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윗꼬리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겁니다. 차트를 더 뒤로 당겨봐도요. 고점 자체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려 세우면서 6,000원대까지 빠르게 올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갭으로 뜨는 모습은 나와요. 매물폭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러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장의 단기 추이에서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일단 현금 확보하시고 추후에 다시 상승이 나올 때 맞춰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G가 될 것이냐, 유니테크노가 될 것이냐, 알테오젠 이 셋 중에 승부주는 어떤 종목에 나올까요? 오늘 승부주는요 다른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번 이제 거래 덕대가 승부주를 가지고 나오기는 좀 애매하고요.
또 오늘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제가 시프트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프트업을 들고 나왔고요. 시프트업의 올해 예상 실적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좀 밀려 내려왔지만 경기 방어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바닥에서 되돌리는 모습으로 그림이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발 판호 이슈를 볼 수 있는데 이미 텐센트와 파트너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샤오이마 텐센트 수석 부사장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을 해놨습니다. 조만간 일이 있을 겁니다. 판호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서 그에 따른 또 한 번의 급등 가능성이 있으니 시프트업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가능한 조정받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 나오면 1차적으로 72,0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까지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라운드 승부주 먼저 만나봤습니다. 시프트업인데요. 어제는 좀 올라오면서 NC소프트를 꺾고 시총 3위에 자리를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텐센트 파트너사로서 일단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장점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서 역할도 잘 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72,000원, 손절가로는 6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 텐데요. 일단 안내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6시에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 부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서울경제TV 유튜브로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요. 2라운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2라운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빠르게 일단 어저께 승부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았죠. 안 좋다 보니까 수익률이 나쁜 건 아닌데요. 그래도 KC텍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개별 종목들 수익률 리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방송에서 소개를 한 종목이니까 간단하게 조금 전략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저께 KC텍 이제 아침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하이닉스가 어저께 좀 급락이 나오면서 아침에는 좀 하락이 좀 컸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걸 이겨내면서 플러스 뭐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단기 저점에 대한 인식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뭐 관심을 좀 가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 오늘 조금 중요한 이슈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조금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이냐 아니면 AMD의 깜짝 실적의 영향이냐
반도체 영향 어떤 식으로 받을 것 같으신가요?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부분 사실 근데 뭐 이 정도가 실망인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억, 물론 이제 1억 달러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매출로 따진다라면 그게 큰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애저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 먹을거리긴 합니다만은 결국 미래 먹을거리다 보니까 약간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결국에는 작은 이슈에도 계속 안 좋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이 좀 일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제일 큰 거는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어제 7%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결국엔 최근에 지켜주던 주요 지선 61선을 크게 대음봉으로 좀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애플은 원래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테스트를 구글 서버, 구글 칩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인데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구글은 지금 엔비디아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모두 자체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저는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엔비디아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본다면 오늘도 반도체는 쉽진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진 않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분할 매수 관점 아니면 조금 시간을 좀 갖고 확인하고 주가가 턴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듣고 싶었고 우리 청자분들이 꼭 들으셔야 될 얘기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요. 어차피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어쨌든 성장통이라 좀 생각하시고 좀 버티셔야 될 구간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방산주가요. 어제 조금 수급상으로 이상적인 거 좀 보여서요. 네.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들이 좀 양매도라는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슨 그리고 우리 유창현 대표님이 또 표현해 놓으셨던 현대로템도 네. 뭐 현대로템은 수급이 그렇게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닌데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 정도면 좀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인가 싶기도 해서 좀 질문 좀 드립니다. 일단 항상 뭐 일정 목표가가 도달하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거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포트를 월말 효과 때문에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형 이벤트가 있죠. FOMC라든지 또 오늘 12시에 우리 시간으로 12시, 11시 반 그때쯤에 이제 BOJ 금리 결정도 있다 보니까 일단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이 좀 있다 생각 좀 하는 것이지 뭐 여기서 끝났다 하면서 무차별적인 매도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반도체주 흐름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 이슈입니다. 서로 밀고 끌어주는 바이오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 그나마 하드캐리하고 있는 쪽을 찾자면 제약 바이오주가 아닐까 싶어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섹터를 본다라면 방산주들이 7월 말 정도, 7월 중순 이후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상당히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화장품주들도 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는 큰 부분들은 없었는데 그래도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쪽이 우리나라 또 바이오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이미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좀 이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겁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6월 말, 7월 초에 보면은 이 전체 박스가 하단 72만 원을 이거 깨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지금 뭐 95만 원, 한 100만 원 언저리까지 정말 단 한 번의 조정 없이 7월 한 달 동안 거의 이 큰 기업이 거의 20% 이상 주가가 상승을 좀 해왔거든요. 그만큼 증시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바이오주들은 그 안에서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몇 번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을 한다라면 뭐 트럼프 정부 시절에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1기 정부 때 대형 계약사를 규제를 좀 했고요. 또 오바마 헬스케어를 바로 폐지할 정도로 공공의료를 좀 규제를 좀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제네릭이라든지 일반 민간 의약품 시장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또 삼성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9월달에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9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아마겟돈 정도의 하락. 지금 하락은 뭐 비견 뭐 웃을 정도로의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는 저는 무조건 한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일본도 이제 인상을 합니다만은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 항상 반대로 가니까요.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 무게감이 움직인다라면 계속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그러면 오히려 바이오주들이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들이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예전엔 정말로 돈 먹는 하마였어요. 그냥 정말 일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물질 개발했습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었는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한 7, 8년 사이에 많이 체질 개선이 되면서 뭐 특히 이제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신약의 개발을 하죠. 또 대형 제약사하고 협업을 하면서 약을 좀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대형 제약사는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일반 비상 상비약의 구매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도 물론 아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해열제, 뭐 진통제, 소화제, 뭐 약이란 약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쨌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꾸준한 매출 성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바이오 회사들이 예전에는 조금 욕심을 부리면서 자체 개발을 많이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이슈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대형 제약사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약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렉나자 관련해가지고 특허 물질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한양행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약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은 아예 오리온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자금을 좀 지원받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우리가 재무 구조가 부실하지 않다. 상당히 탄탄한 기업들도 있고 또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기업들도 전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을 규제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CDMO 계속 몇 번 직업도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확장돼가지고 DCT 관련해서, DCT는 이제 유전 이쪽인데 이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도 좀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을 계속 규제하는 게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국내 기업들이 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대규모 계약이 조 단위의 계약이 연달아 계약을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중국 제품을 쓰지 못하든가 중국을 좀 규제하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하고 다르게 뭐 다음날 뚝딱 업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매출처를 좀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혼자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대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CDMO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대기업들이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는 것 같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광채 시장 같은 경우는 2035년 정도가 된다면 그 23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이 시장에 선점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개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개화된다라면 국내 기업들의 역할이 충분히 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가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가 면역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도 2025년이죠. 2025년에 200조 점 시장으로 좀 전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뭐 한올바이오 파마 또 주가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만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경구형 그 비만 치료제도 이제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예전에는 단순하게 신약 개발 쪽에만 집중되었던 것이 지금은 진짜 전체적인 분야에 아우르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월 원래는 7월 달까지 강하게 상승한 섹터는 8월 달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이오주들은 의외로 조금 더 강한 상승세. 특히 바이오주들은 지금 아직까지 날씨가 엄청나게 덥긴 합니다만은 이제 또 8월이고요. 8월 중순 넘어가면 또 조금씩 찬바람 불어오는데 또 찬바람 불어올 때는 바이오주가 강했던 과거의 경험을 본다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방어를 해주고 있는 쪽이 또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싶고요. 역사적으로도 7월이 또 수익률이 높은 달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데요. 다만 키워드가 너무 많고 종목도 다양하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꼭 바라봐야 할지 대표님께서 꼽아주셨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는 알테오젠 꼽아주셨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어제 이슈가 있었죠. 산도즈와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지 그런가요? 않을까. 타이밍이 참 오늘 맞아요, 어려운 타이밍이 타이밍입니다. 어려워요. 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회사가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면 물론 이제 9월달 빅 이벤트가 있어서 참 그것이 좀 걱정은 되지만 타이밍은 필요 없지 않을 정도의 어제 뉴스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사실 알테오젠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주를 앞에서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어저께 있었던 내용들 그러면서 좀 분석을 좀 해본다라면 지금 인간 히알루론이다제 관련해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알테오젠하고 할로자임이라는 회사 두 곳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할로자임하고의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화이자, 얀센, 뭐 BMS, 다케다 등이 할로자임의 기술을 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일하게 머크사만 알테오젠의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좀 임상이 좋게 나온다라면 거의 조 단위의 매출이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고 이 히알루론이다제 관련해서 이제 아미코젠이라든지 슈원스도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좀 경쟁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좀 새로 신생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기술 격차를 좀 벌리기 위해서 후바로 그 ALT B4 이게 지금의 제품이고요. 여기를 좀 업그레이드한 제품 변이체 히알루론이다제 변이체 PCT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ALT B4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저께 관련돼서 뉴스가 나온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 하나 화면 하나 올려드리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2022년 12월에 계약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1억 4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거고 산더스랑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맨 밑에 계약 옵션을 보시면 원래 한 개 제품에 계약을 하면서 추가로 2개 제품에 대해서 더 우리가 늘릴 수 있다라는 옵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 이 옵션 내용을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CB 그 채권을 발행할 때 CB 전환사채 조건이 있는데 그 CB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채무가 없어지고 주식으로 자본금으로 환입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옵션을 실행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
계약이 필요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산토스가 이제 보기에 이번에 새로 나온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한 변이체 PCT 관련해서 이게 여러 제품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거를 쓰자. 그러니까 그 ALT B4보다 새로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더 좋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자라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계약을 한다라면 9층의 분양을 받았는데 뭐 이러저러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다시 뭐 10층이라든지 12층 조금 더 좋은 프리미엄 층으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 내용은 전혀 변경된 게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만큼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제품이 어떤 기술 특허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여러 제품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약이 상용화됐을 때에 로열티 수입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은 기존 항체 의약품이라든지 항암제, 뭐 ADC 등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중 항체 시장에서는 이 히알루로니다제, 아직 발음이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이 제품이 없으면 피하 주사제로 개발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정맥 주사사에서 피하 주사로 제로 이제 변경을 하려면은 이 약이 피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빠르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히알루로니다제가 그 피부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중 항체 시장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도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알테오젠의 어저께 주가가 아침에 살짝 뭐야 이거 특허 반환이야 하면은 안 좋은 뉴스인데 이게 다시 새롭게 계약을 맺은 거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7%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머크사죠. 머크의 제품이 어저께도 이제 실적 발표하신 거 보시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키토루나제가 사실은 머크사가 저 알테오젠으로 급하게 계약을 맺게 된 게 뭐냐면 키토루나제 임상 3상이 사실 거의 실패하다시피 안 좋았었어요. 지난번 결과가.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알테오젠하고 협업을 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2028년이면 특허권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특허권 지금 뭐 싹센다 같은 경우도 특허권이 만료가 되니까 내년부터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네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천단 제약이나 이런 기업들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키토루나제가 이제 2028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형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이 안에서는 또 특허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제형 변경된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게 예상하고 있는 게 연간 한 50조 정도까지 그 키토루나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여기서 50% 정도를 제형 변경 제품을 사용한다라면 한 25조에서 30조까지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이 특허권을 특허료로 지금 3%냐 5%냐 뭐 6%냐 얘기 나오고 있는데 5%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5%면 30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산하기 편하게 1조 5천억이라는 거죠. 1조 5천억의 매출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제품 원료값도 들어가고 공장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익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키토루나 임상 3상이 성공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30조가 좀 넘는데요. 뭐 한 60조 원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일단 27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니까요. 27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40만 원 정도. 지금 분위기가 타고 있기 때문에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뭐 8월 중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산도즈와의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ALT-B4가 아니라 새로운 물질로 다시 한번 수출을 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대표님, 근데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머크의 실적이었거든요. 네. 물론 잘 나왔지만 일단 가이던스가 조금 예상치를 하게 나오게 되면서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요? 머크의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알테오제이 밀리면은 저는 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 기회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머크의 가이던스는 좀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그 줄어든 것이 우리가 만약에 100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면 50, 뭐 30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100에서 뭐 98, 요 정도로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알테오제는 그 로열티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로열티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눌리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만나봤던 2라운드 승부주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승부주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인간 히알루론 이다제 기술을 보유한 두 곳 중에 한 곳이고요. 특히 9월에는 키트루다 임상 3상을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가로는 40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이 참 힘듭니다. 지금일수록 힘을 내셔야 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은 조금만 버텨주시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도 종목입니다.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둔 시장에서는 현금을 주식처럼 간직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차희 대표님하고 저는 또 내일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 방송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이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어떤 내용과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들 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동훈 나다텍이라는 종목과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동훈 나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 당장 내년에 이 타액 혈당 측정기를 출시한다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타액 혈당 측정기라는 게 지금까지 뭐 혈당 측정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술,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줬지만 타액을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는 전 세계 최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모멘텀을 받아가는 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겠죠. 그래서 이 전 세계 최초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혈당 측정기 출시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가 원래 이 공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인데 이 타액을 이용한 혈당 측정기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지 공복이든지 식후든지 이런 게 상관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출시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이 시장에서 점유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이제 식사가 아니죠. 이 혈당 측정기라는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40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아마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보통 이제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혈당 측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40조 시장 규모에 대한 엄청난 실적 발사익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봐도 이제 이 동문 아나텍이라는 종목이 현재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 보통 이제 차트상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지켜주는 구간대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저항을 받고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지켜주고, 저항을 받고 무너졌다고 하면 지켜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이런 구간대가 박스권의 이런 상하방 흐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월봉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고점 때 지켜주면서 이런 삼각 수렴대 이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한 상승, 사실 이 신고가 돌파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문 아나텍이라는 종목,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2배, 3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받쳐줄지는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21,000원 정도 선이 좀 강한 저항대였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000원 이하 21,000원 이하로 좀 이제 매수 접근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자, 목표 가격은 일단 기존의 고점대가 약 35,000원인데 35,000원. 이 35,000원대를 뚫어내는지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이 15,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했다 눌린 만큼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도 좀 잘 지키는 게 좋다. 15,000원대 잡고 가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이에요.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이고, 최근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종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기정사실이다라고 보면서,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미 대선 이후에는 종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이런 종전과 또 별개로 평화 정상회의를 또 개최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재건이 따라오게 돼요. 재건. 어떤 시기에 있어서 이 재건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평화 정상회의 개최 이후에 또 이 종전 기대감보다는 사실 재건 기대감 따라오는 거 봤을 때는 이런 시멘트 관련된 업종들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죠. 재건을 한다라는 건 뭐가 되었던 다시 건설을 한다라는 거고 가장 필수 원자재가 될 수 있는 게 시멘트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멘트가 붙는 기업이라든지 철강이 붙는 기업이라든지 금속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삼표 시멘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는 엄청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도 하고 있다. 거래가 없다가 거래를 엄청나게 터뜨려요. 그럼 여기서 졸리다가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매매 전략은 지금 이제 봤을 때 과거부터 3,600원대가 저항이었잖아요. 3,600원 아래로 한번 여러분들 얼마든지 분할매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한 5,000원 정도대. 이 5,000원 뚫어내고 나면 뭐 10,000원, 15,000원도 같이 있긴 하죠. 5,000원 정도대 먼저 보시는 게 좋고, 손절 가격은 2,500원 정도로 완전히 이제 최저가 2,500원 이 구간대 안 깨면은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표 시멘트랑 여러분들 동나나텍 두 개 정도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동훈아나텍이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공복이랑 식후에 침으로 할 수 있는 혈당 측정기를 출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에 좀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목표가 35,000원 이상, 손절가는 15,000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표 시멘트 살펴봤습니다. 이제 11월에 제2차 우크라 평화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5,000원 이상, 손절가로는 2,5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확정 실적 발표하는 날이죠. 지금 나왔습니다.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6조 4,50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총 OP를 따져봤을 때 10.44조 정도 되는데 반도체만 따졌을 때는 한 6.45조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2분기 매출 보면요. 74조 700억 원을 기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OP가 10.44조 원으로 총 봤을 때 OP가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 어떤 내용들 체크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서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총 OP 따졌을 때 10.44조, 그리고 DS만 따졌을 때는 한 6.45조 정도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462%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DX 부분에서는 매출은 42조, 영업이익은 한 2.7조 원 정도로 확정 실적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그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밤 사이에 조금 약간은 좀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그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엔비디아가 뭐 하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AMD 쪽에서 오히려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거든요. 그래서 AMD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2025년까지 결국 AI 때문에 칩이 결국 좀 부족 현상 사태를 좀 계속 좀 연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엔비디아 쪽에 뭐 중심을 갖고 가는 것보다도 AMD나 이런 쪽에서도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 좀 분위기가 다르게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DS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게 엔비디아의 그 HBM3E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HBM3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제쳐두고 굉장히 D램과 이제 SSD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낸드 쪽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크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좀 노출이 됐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HBM3E와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만약에 부각받는다 하면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많이 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컨퍼런스 콜이 아마 제가 알기로 10시부터 좀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좀 내용을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뭐 DS 부분, DX 부분이든 여러 가지 내용이 잘 추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HBM3E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최근에 그 로이터 통신에서 그 HBM3E에 대해서 뭐 컬 테스트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그것 때문에 좀 내용이 나왔는데 원래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원래 이제 그 사측에서는 반박 기사를 내든 아니면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내든 그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그렇게 내용을 전달을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엔비디아 쪽에서도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두 가지 의견으로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진짜 통과를 못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좀 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만약에 엔비디아 HBM3E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제대로 좀 나와준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비중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설령 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계속 저 연말까지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확정 실적에 대한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HBM 빼고도 레거시만으로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HBM까지 같이 붙어준다면 훨씬 더 높은 상승률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컨콜에서 HBM3E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될지를 가장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소장님, 시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요. 전략 세우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주에 뭐 빅 이벤트 가 워낙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하고 본격적인 포지션은 다음 주부터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FOMC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대한 7월에 대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9월에 대해서 뭐 패드워치 쪽에서도 전망을 굉장히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변수가 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좀 비추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수치 하나만 삐끗하게 된다 한다면 9월 달에도 인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연말 정도 돼서 이제 대선 끝나면은 그때 좀 인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연출이 돼서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작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이제 거래 회전율이나 이게 굉장히 좀 다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FOMC 발표가 나온 다음에도 추후에 좀 더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8월에는 지금 휴가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휴가 시즌이긴 하지만 휴가 시즌의 경우에는 원래는 좀 활성화될 수 있으면 활성화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회전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한쪽에 수급 이슈가 크게 부각된다 하면 그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쌓였다가 다른 쪽에서 수급이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계속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8월이 끝나면은 이제 9월 달은 그래도 괜찮아지겠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9월 달에 또 명절이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래 일수가 또 줄어드는 상황이고 9월 말이 또 이제 또 시작이 되면 10월 초에 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글날과 또 휴일이 또 껴져 있고요. 10월 때부터 또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재조정하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10월엔 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가능성도 높고 11월에는 대선이 있는데 대선 이후 때 분위기를 좀 보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단기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한다면은 굳이 좀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좀 한 템포 넓게 보면서 쉬는 관점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템포 좀 멀리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쉬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주 이제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있을 우리 카카오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주가에는 사실 악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내일은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대기 중입니다. 보유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카카오의 경우는 결국 사법 리스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창업자 그 김범수 의장의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수는 계속 좀 노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결국은 경영 쇄신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거고 심지어는 그 관련된 자회사들의 경우에도 자기가 못하는 거 있다 하면은 그거는 매각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지 그때 좀 분위기가 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SM의 경우에는 좀 매각 가능성을 좀 포인트로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카카오 그룹주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사법 리스크 자체가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는 오늘이고요. 내일은 카카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 31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일단 전 거래일 코스피가 이 FOMC 등을 앞두고 관망 심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2,730선까지는 밀려났지만 이 와중에 낙폭 과대주만큼은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빅테크의 이 실적에 대한 우려로 기술주에는 조금 매도세가 강하게 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징 종목 여기서 몇 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새벽 5시쯤 발표가 됐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는 조금 부합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자 또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급락세를 보여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고 있는 AMD의 실적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칩 매출이 2배로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지 아니면 AMD의 이 발자국을 따라갈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개장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7% 소폭 상승을 하면서 2,745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 조금의 살짝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802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PNS 미케닉스부터 이렇게 현대약품까지 10개 종목들 인기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NS 미케닉스부터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이 환자의 맞춤형 의료 로봇을 개발하는 이런 기업이고요.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크봇이라고 해서 첨단 보행 재활 훈련을 하는 그런 로봇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일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유가증권 시장에 데뷔를 한 지 딱 3일차를 맞이하는 종목입니다. 상장 첫날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43%나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이 짙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4.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테오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스크와의 수출 계약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동반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머크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좀 상회하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폐 질환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성장세는 없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9%가 조금 넘어가게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금 더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산토스와 히알루로니다제 개발 수출 계약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키움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어가게 증가를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 2.64%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기관들이 이 금융주 위주로 쇼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그 수출도 한번 그렇게 한 번 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KCTC입니다. 네, TMF 사태의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 막판에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장 추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개장한 지 4분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 수준, SK하이닉스는 약보합 수준에서 엇갈린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엇갈린 흐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YC를 확인해 봤을 때는 1.64%, 아무래도 삼성전자 색이 좀 많이 묻어있는 장비단에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선 개장한 지 한 5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그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선물에 대해서 외국인의 그 매도 포지션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총 누적을 좀 확인해 보니까는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선물이 순 매수에서 매도로 좀 돌아섰을 때 그때 시장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좀 매도 포지션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너무 무리하게 진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좀 약간 강보합 상태이고 코스닥에 대해서 약보합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형태를 살펴보니까는 일단 지금 거래소에 대해서 수급이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에 좀 약간 좀 수급이 꼬이는 상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위기는 결국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좀 지켜보는 것 같고 FOMC와 관련된 그 이슈도 좀 같이 좀 시장에 묻어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 포지션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상승을 했을 때 차익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심지어는 어제 그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에코프로 좀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전일에는 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지만은 오늘은 좀 약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길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빠지면서 코스닥을 좀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방향성을 좀 잡기 위해서 좀 보여지는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의 그 약보합 상태까지 좀 오다가 지금 좀 하락폭을 키우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 기아의 경우 빼고는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다수 종목들이 상위권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2%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클래시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의 경우에는 결국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좀 많이 흘러가는 것 같고요. 여전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이나 이쪽이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그 기대감에 대해서 반영받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그 미중과 갈등에 따라 반사수에 따른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쪽의 경우에는 결국은 잘 좀 선별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중소형주 위주 단을 좀 보실 건 아니고 대형주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섹터별 지금 특이 섹터를 좀 확인을 해본다 하면은 구충제나 조선 그리고 원자력 발전 해체 그리고 아스콘 그리고 토목 쪽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 섹터를 좀 확인을 해본다 하면은 HBM 쪽과 온디바이스 AI 쪽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 쪽 중심으로 그 IT 쪽의 중심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만약에 시장으로 좀 공략을 해볼 만한 그 업종이 있다 한다면은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 쪽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 쪽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의 경우에는 지금은 별다른 특징은 없긴 하지만 의료 정밀 기기 쪽이 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테마로 움직이는 쪽 말씀해 주셨지만 원자력 쪽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진이 1.7%, 일진파워가 1.7% 강세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한 4%, 한전산업도 4.6%, 한전기술도 한 2.5%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그리고 이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강하게 4.5%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1위에서 3위 제품이 또 아모레퍼시픽 제품이었다고 하죠. 워낙 좀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또 시장을 좀 잘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면 쪽도 오늘은 강세 보이고 있고 주류, 그리고 시멘트는 앞서서 우리 정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재건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4.7% 강도 있게 탄력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설계 시공 쪽,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제 속보가 전해졌던 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체코 수주 이어서 제3, 제4 수주까지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한 라인을 개선하고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이 골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장님, 이게 사실 쉬어가던 원전주한테 다시 한번 좀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주가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국내 정책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일시적으로는 좀 반영을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지속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어느 정도의 그 여야 합의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지금 원자력 쪽에 강세를 보이는 거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루마니아 대형 원전과 SMR 사업 참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루마니아의 대형 원전과 SMR에 대해서 그 제작, 구매, 시공에 대한 서비스 인증을 좀 취득을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는 분명히 잡힌 거 맞거든요. 분위기는 잡힌 건 맞는데 그 앞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 한수원과 그 체코에 대해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이 되는지 이 시점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내년 3월까지인가 2월까지는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체코 원전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그 급등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뭐라고 좀 공시가 나왔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대우건설이었을 겁니다. 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수원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자기네들이 이제 그 한수원과 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한 건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그 반박 보도 해명 자료가 좀 나왔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한 달 이내에 또 재공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도 좀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수원이 그렇게 취득한다 하더라도 아래쪽에 그 막 계약 우선 협상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밑에 좀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재공시 기간 때까지도 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어서 원전주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을 유효하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면은 또 이 시로 좀 조정이 내려왔을 때 내년 2월에 내년 그 2월 정도 때 또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천천히 누리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은 원전 관련한 이슈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은 4.04% 정도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나름 좀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이 있다면 음료, 그러니까 식음료 쪽, 그리고 화장품, 조선, 보험 쪽도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조선이 참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왔나라고 하는 것처럼 슬금슬금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HD 현대중공업이 2.9% 강세를 보이면서 주도하며 움직이고 있고요. 한화오션은 2.16%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한화오션은 사실 실적 나왔지만 좋지 않았잖아요.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주량이 나쁘진 않았지만 비용이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2%대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HD 한국조선해양도 1.7%. 제가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쭉 우상향을 지금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한 번쯤은 차익을 실현하고 가야 되는 구간일까요? 이게 지금 두 가지 기업들마다 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나 뭐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그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다 하더라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은 좀 못 드리겠고요. 추가 상승했을 때 그때 좀 어느 정도 그 다른 시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뭐 아까 앵커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변수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조선사에 대해서 도크가 그래도 남아있는 거는 하나오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상승한다 하더라도 좀 누를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작년인가 올해 정도 때 그 유상증자를 좀 작년인가요? 그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유상증자를 좀 진행했던 것에 대한 일부 좀 상승 때 차익실현 매물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유효하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계속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면서 하시면은 나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조성 업황 사이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계속 좀 들려오고 있지만은 2022년과 2023년 때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선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정이 됐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헤비테일 방식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본다 하면은 24년부터 올해부터 좀 그 재무적으로 반영받는다 하면은 내년 초까지는 계속 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긍정적인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분위기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한화오션도 일단은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화오션은 실적이 좀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악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흐름을 좀 보니까 또 엇갈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잘 나와서 오늘은 1% 넘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SK하이닉스가 밀렸던 이유를 찾아보면 애플이 뭐 AI 모델 훈련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 GPU 사용하지 않고 구글의 TPU를 사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좀 밀렸잖아요. 어제도 7%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근데 TPU는 추론형이고 엔비디아의 GPU랑 비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한테 좀 주가가 밀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많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저께 보면은 엔비디아가 또 한 번에 이제 급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좀 독자적으로 가고 있고 이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과 주가가 좀 동조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HBM3E 관련해서도 이제 통과를 하냐 못하냐 지금 그 단계에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HBM3E 같은 경우에 그리고 퀄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하는 것도 이제 빨리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일주일, 2주일 걸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뭐 한 1년 정도는 좀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좀 당연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또 컴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걸 이제 보여준 거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개별 이슈 자체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떠한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좀 높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이제 반도체 두 관련주들을 놓고 보면은 내가 만약에 보유자가 아니라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조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오전 10시 정도부터 컨콜 진행됩니다. 여기서 HBM3E에 대한 내용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결과를 좀 말을 해줄지도 관전 포인트로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갑자기 또 장 출발할 때는 좀 안 움직이고 있다가 4대강 보건 관련주가 또 테마로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기 한 20분 전에 이제 환경부에서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을 공개를 하면서 갑자기 막 종목들이 상한가에 오르고 시외에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다음 달부터 뭐 공청회를 열고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대왕고래 테마처럼 정부가 계속해서 발표를 할 거고 연료는 공급을 해줄 것 같은데 시총이 또 너무 작기도 해서 여기는 트레이딩 관점이 가장 베스트겠죠? 네,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그 테마가 뜨면 그게 구체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수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해진 게 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지금 반응을 할 일인가?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댐건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그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뭐 수주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주들을 어저께 이제 시간 외에 좀 봤는데 사실 실적이 좋은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이런 성장주다라고 좀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대장격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도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장기로블 종목들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그런 시장 상황이 너무 좀 좋지 않고 주도 업종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이런 테마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시총도 너무 작고 실적에도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좀 아니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한전산업, 롯데칠성, 롯데정밀화학, 아모레퍼시픽, 두산에너빌리티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얘기할 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조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중소형단들도 최근에 이제 개별 이슈 타서 많이 가고는 있지만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올랐던 게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제 LG생활건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 아모레퍼시픽 쪽이 훨씬 더 지금 상황은 나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은 좀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 8월 6일
25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미뤄진 점,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 판매량이 굉장히 좀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이제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아모레 제품이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게 지금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분기 때 만약에 어닝 쇼크가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내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도 이제 투자 관점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여전히 또 수출주들이 강세입니다. 화장품 역시도 최근에 이제 수출량이 엄청나게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았다 보니까 북미 중심으로 매출액을 늘렸던 이런 중소형 브랜드에 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코스알엑스라는 자회사 편입건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제품들도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LG생활건강은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보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단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매출을 늘리고 있는 이 아모레퍼시픽이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장 출발하자마자는 화장품이 강세 보이면서 움직였는데요. 여전히 음식료와 화장품이 시장을 좀 방어해주면서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강보합 수준에서 보합권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은 그래도 전일 대비 1.9% 보이면서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SG, 동훈 아나텍, 아이패밀리 SC, 삼표 시멘트, VT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SG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이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표 시멘트도 방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또 수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재건 관련주 쪽에서는 오히려 건설 기계 쪽이 낫다. 네, 수출을 좀 확대하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SG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적은 종목들도 대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수주가 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좀 이슈를 우리가 뜯어보면은 사실상 생각보다 그렇게 또 수혜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 규모가 한 150조 정도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크라에 대한 어떤 본토 땅보다 러시아 쪽이 좀 더 피해가 심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0, 70%가 지금 러시아에서 피해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좀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크라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100% 이제 수주를 다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기타 이제 유럽 국가에도 많이 이제 수주가 퍼질 거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다 받기도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여전히 좀 테마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경고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경고 풀릴 때까지 우선은 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고점 대비 한 30~40%대 빠졌을 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쟁하는 동안 유럽에서 이제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무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쪽에 조금 더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수주가 이어지게 될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점 대비 한 30~40% 정도 눌렸을 때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약 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약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공약주부터 같이 보시죠.
네, 첫 번째 공약주는 녹십자입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녹십자 웰빙이 중국 국영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홍콩 법인 지분 전량을 이제 중국의 CR보야 바이오에 전량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모멘텀 실적 마찬가지로 90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급과 차트는 85점으로 종합 점수 88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37% 소폭 상승하면서 13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LG U+입니다. 지금 한국판 트랜스포머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LG U+ 같은 경우에는 ASMG 엔터 그리고 하이지엠 스튜디오와 협력을 해서 로봇 드라마 제작에 한번 진입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 차트 마찬가지로 85점이고요. 수급이 무려 90점으로 종합 점수 84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LG U+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0.1% 굉장히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원단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AI 공약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현대해상입니다. 손해보험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2.14% 상승을 했고요. 삼성화재는 1.84% 상승세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이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 수급, 차트 모두 90점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 무려 95점으로 종합 점수가 90점, 이렇게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0.98%,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36,000원 단에서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약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금융지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 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이 좀 약할 때 배당이 높은 쪽으로 눈이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지주가 최근 잘 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오늘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루마니아랑 대형 원전 그리고 SMR에 있어서 설계나 시공같이 이렇게 모든 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 오늘 좀 올라오고 있고요. 시멘트는 재건과 엮여 있습니다. 11월에 우크라 평화회의 개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모아가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 바로 러우 전쟁 종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오늘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하반기 이제 주도주가 좀 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지주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오히려 좀 반도체가 쉬어갈 수도 있고 주도 업종이 오히려 이제 금융 쪽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제 길면은 또 내년 초까지도 좋은 흐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의 이제 기간 조정은 좀 충분히 거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뭐 세제한 개편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그런 저평가된 국면도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굉장히 좀 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명목 법인세율이 굉장히 좀 높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상위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그리고 이제 중국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법인세가 높으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지연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이제 재무 건정성이 좀 악화가 되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제 개편안이 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5년부터 이제 개편된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기업에서 이제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 그리고 이제 증가분에 대해서 5% 정도 법인세를 이제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사실 주주 환원에 있어서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만년 저평가주인 이 금융지주사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들도 사실 배당을 받으면은 이제 배당 소득세라는 걸 내죠. 그래서 이게 지금 14%에서 9%대까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금융주들의 어떤 그런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금융사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대장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인 게 원래는 KB금융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신한지주 쪽이 좀 많이 따라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좀 핑퐁핑퐁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기업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주가 이제 전체 자본의 비중을 이제 많이 차지를 할수록 결국에 이제 재무 건전성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주 환원을 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3% 이상대가 좀 나와주면 좋은데 여기에 지금 충족을 하고 있는 게 KB금융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자사주 소각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을 더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환원율이 예전에는 20% 정도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30%대로 올라왔고 올해는 이제 30%대 후반 그리고 내년에는 5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덩어리가 큰 종목들이 많이 이제 주주 환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많이 이제 돈을 나눠주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려면 그만큼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 가장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적으로 보면은 KB금융이 이제 신한지주보다 좀 위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오버행 이슈가 또 해소가 되면서 이 부분도 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앞으로도 좀 대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에 대한 지분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금융주에 대한 이제 지분을 확대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단연코 이제 지분 확대를 이제 가장 많이 한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린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이 두 종목을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뭐 기간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눌렸을 때 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반도체가 쉬어간다면 금융주가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흐름에 맞춰서 좀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워낙 또 저평가 구간에 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연기금 지분이 오히려 반도체는 줄어드는 반면 이쪽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탑픽으로는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말씀해 주셨으니까 만약에 오히려 눌렸을 때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8로 이동해 보시죠. 오늘 김선윤 전문가와 함께 1라운드 승부주 시프트업 만나봤습니다. 어제는 NC소프트를 꺾고요. 시총 3위 종목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약할 때마다 오히려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텐센트의 파트너사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 72,000원, 손절가로 64,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알테오젠입니다. 사실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 흐름과 조금은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긴 한데요. 어제 머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약간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9% 넘게 밀렸습니다. 오늘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32만 3천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슈를 좀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딱 두 곳인데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리고 머크사와 계약 중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ALT B4 기술 말고 다른 물질로 다시 한번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라는 이 수혜까지 같이 덧붙여지게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32만 3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40만 원, 손절가로는 27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시죠. 우리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금융 지주사들 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간다면 이 부분을 오히려 수급적으로 금융 지주들이 좀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요. 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렴하다, 싸다라는 가격 메리트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연기금 지분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는 큰 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선을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 첫 번째 KB금융이고요. 1.9% 하락하면서 오늘은 87,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신한지주인데요. 오늘은 반대로 1.6% 강세 보이면서 6만 원 선 걸쳐서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호의 2주식에서는 동훈아나텍, 삼표시멘트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기술주 악재와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팽팽하게 자리하면서 코스피는 보합권 등락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금융지주 살펴봤습니다. 관련 종목 KB금융, 신한지주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